우리가 이제 공수2를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계정이 바꾸고 나서 처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바뀐 게 없어서. 똑같아요. 책만 바뀐 거지. 그래서 무슨 책으로 할까 하다가,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프린트한 거고요. 이거는 풍산자인데, 선생님 별로 좋아하는 책은 아닌데, 선생님은 결국 겨우 이렇게 막 교재에 프린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개념 수업이니까 개념적인 거에 먼저 프린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기 필요한 것들을 유제를 뽑아서 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천을 하자면, 일단 선생님이 나눠줄 건데, 되도록 숙제는, 일단 물어볼게요. 숙제는 공책에다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내가 알기로는 이걸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교재 잡혀 있지만, 블루가 아니구나. 이거를 나갈 거예요. 학원 교재예요. 근데 학원 교재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학원 교재를 할 건데, 어려울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1학기 때 써봤죠? 블루 같은 거. 근데 쓴 기억이 있으면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은 아닐 거예요. 되게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쓰긴 써야 되니까 여기서 대표 유형 정도 풀고, 어려운 건 좀 제끼고 나중에 다시 풀게요. 그거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랑 겨울방학 때 만났으면, 선생님 겨울방학 때는 한 단원을 나갈 때 문제집을 3개를 나가요. 이번 교재, 저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3개 나가거든요. 진짜 죽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안 친하니까, 친해질 때까지는 조금 천천히 나가고, 친해지면, 저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수2 시작은 도형입니다. 첫 단원이 아마 맨 앞에 보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 보면 파트가 딱 정확하게 나뉘잖아요. 배수 파트. 무슨 얘기냐면 함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공정식 이런 거 푸는 파트가 있고요. 도형 파트, 뭐 원배우고 삼각함수, 삼각형 배우고 뭐 이런 거 파트가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2개가 이제 섞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울 겁니다. 도형의 방정식 한번 해볼까요? 원을 배운 적 있죠? 원의 방정식을 배운 적 있어요? 좀 없나요? 없죠? 직선은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 있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적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여기다가 직선이라고 쓰고 얘라고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라고 쓰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냥 저렇게 적었어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고 직선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적은 게 있고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고 적는 게 있죠. 맞아요? 차이가 뭐예요? 식은 똑같잖아. 차이가 뭐예요? 함수는 배웠죠? 배웠잖아요?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기서 또 뒤에 가면 하긴 하지만 함수는 배웠단 말이에요. 맞아요? 함수는 정의가 뭐죠? 함수의 정의. 함수를 배웠는데 정의를 모르네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x에 따라 y값이 변하는 이런 거. 그쵸? 그럼 그게 함수잖아요. 나중에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뒷박도 막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좋아요. 그럼 직선은요? 직선은 뜻이 뭐예요? 뭔지는 알잖아요. 선생님은 생각보다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저께 되게 맛있는 걸 먹었다. 엄마가 뭘 유지를 해줬어. 엄마가 이름을 알려줬어. 이게 무슨 볶음이야 이렇게 알려줬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근데 며칠 있다 엄마한테 그걸 해주고 싶은데 엄마 내가 7월 5일날 저녁에 먹었었던 그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웃기잖아요. 이름을 얘기해야지. 그죠? 지금 내가 뭘 물어봤죠? 함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분명히 문제를 풀었거든요? 함수 대답을 못하죠? 직선 배웠어요. 근데 직선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고등선이긴 해요. 지금 이 얘기를 못하잖아요. 자, 다시 원래 원초로 돌아서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뭘까요?
식이 똑같은데? 자, 함수를 잠깐 얘기할게요. 1차 함수를 배웠어요. 근데 걔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뭐였죠? 직선이었어요. 맞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울 직선의 방정식인 얘는 뭘까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얘를 식으로 나타냈더니 이거래요. 같은 얘기인데 앞에 타이틀에 따라서 시작점이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면전이나 잘가리 면전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거냐 이렇게 들어갈 거냐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나중에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 요걸 할 거예요. 되셨죠? 저게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뭐냐면 어떤 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곧 배우고 이렇게 원, 직선 이런 도형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뭐로 나타낸다? 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따로 있었다고요. 야, 방정식 원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합친다고요.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는 도형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작이 뭐냐면 첫 단원이 평면좌표예요. 평면좌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좌표가 있어요. 좌표가 있기 전에 일단 얘가 뭐였죠? 이게 선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였어요? 수직선이라는 게 하나 있었죠. 맞아요? 저기는 1차원적인 거. 개미.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바뀌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좌표 평면이라는 걸 배웠죠. 맞아요? 이미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이거 안 배우진 않았어요. 배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순서상으로 A, B라고 나타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야 여기가 X축이고 그러니까 수직선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붙여놓고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X가 A. 자, X가 A다라는 건 요 선을 얘기해요. 이게 X는 A라는 거예요. Y값이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B다 라고 하면 여기가 Y는 B라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순서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X가 A고 Y가 B인 좌표를 A, B로 나타낸다. 여기 좌표 평면 위의 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쓴 평면좌표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고요. 자, 그럼 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 점들 중에 처음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수직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어떤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는 1차원적인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갈 거야, 뒤로 갈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요? 좌표를 내가 여기를 x1이라 하고 여기를 x2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AB의 길이가 얼마야? 이렇게 선분의 길이를 줬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그럼 뭐야? 네, 하나에서 하나 빼고 뭐요? 절대값. 거리라는 거는 네, 절대값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질문. 절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거리요? 네, 원점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숫자의 원점에서부터의 직선상에서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배웠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좋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뭐라도 얘기를 하세요.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듣고 생각하고 쓰면서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혼자 중얼거려도 괜찮아요. 조금만 더 지나면 선생님이 이제 읽을 거거든요. 표정이랑 이런 걸. 야,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알아듣고 있구나. 아니면 여기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옛날에 내가 학생 때 선생님들이 막 칠판에서 적으면서 뭐 뒤에 있다 그러는데 뻥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오래 서 있다 보면요. 그냥 이쪽 부분에 여기 보여요. 뭐 하고 있는지. 어쩔 수가 없어. 직업병이야. 자, 보세요. 자,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A라고.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B라고.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네, 순서상. 여기를 x1, y1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여기를 x2, y2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를 그었거든요. 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면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 x1이고 여기가 x2. 그렇죠? 그다음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 맞아요? 여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습니다. 근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이 길이가 뭐라고? 저기 썼네. 아, 이게 x2 빼기 x1의 절대값. 요 길이는요, y2 빼기 y1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더 설명할 필요 없죠? 피타고라스는 다 할 줄 알 테니까. 따라서 AB의 길이는, 그렇지. 절대값 제곱할 때 상관없죠? 그래서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형태가 됩니다.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세 개 쓰여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형에 있는 거 몇 개 풀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거라서 어느 정도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잠시만요. 1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1번. 큼지막한 것들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설명을 할게요. 오늘 이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지는 선생님이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창피해서 못 물어보거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키라도 내주세요. 고개를 이렇게 살짝 흔드셔도 되고요. 이게 약간 격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코로나 때. 나 마스크 쓰고, 전부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애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그때 진짜 눈빛으로 읽었어요. 겁나 노력했어. 힘들더라고. 자, 볼게요. 어려워졌습니다. 자, a,-2가 있고요. b는 3,-4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사이의 거리가 2 루트 2가 되는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그리셔도 되는데 좀 못 그리죠, 얘 때문에. 일단 a, b의 길이를 하라는 대로 해보죠. 여기는 a-3의 제곱 하고 4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풀 때 잘 푸네 하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고요. 괜찮은데 같이 계산을 하세요. 이게 눈으로 푸는 연습을 하면 암산이 빨라지거든요. 선생님이 1학년을 안 해도 선생님이 시험지를 다 수거를 해요. 내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시험지 나오면 내가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요. 그 시험지에 대한 평가를. 근데 이번에 시험지 다 봤는데 계산이 꽤 더럽게 나왔더라고요.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군대도 그렇고 강남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가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형태들의 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작년에 1, 2학년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입시에 다들 관심이 있죠? 있을 텐데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 킬러 문항에 빠진 건 알고 있죠? 들었죠?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관심 있다면 들었어야 됩니다. 뉴스라도 좀 듣고 하세요. 정보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수능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내신으로 내려와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킬러가 빠지면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계산이 들어온 거랑 케바케 뭔지 알죠? 이걸 수녀 좀 했잖아요. 케바케 뭐야? 경우수가 많은 거. 몇 가지 경우가 나와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2, 3학년 문제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영향력이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1학년들 수업에도 나와요. 계산이 더러워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중간에 자꾸 딴 얘기해서 미안해요. 자, 얘가 2루트입니다. 보시죠? 벌써 졸려요? 양변을 제곱할게요.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9에다가 4가 되고 얘가 8이 되겠죠.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같이 풀고요. 선생님이 틀리나 보세요. 감시해. 이게 잘 풀고 있나? 틀리진 않나?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중간에 가끔 집중 안 하면 일부러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이상하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물어본다고. 맞지? 그럼 다 맞대.
아주 잘못된 거죠? 난 분명히, 난 그럼 계속 물어봐. 진짜 맞아? 계속 물어봐요. 확인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는 1 또는 5.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괜찮나요? 이 그림상으로도 원래는 이해가 되긴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2번은 나중에 본인들이 푸시고요. 선생님이 2,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대부분 풀어주는데, 나중에는 필요한 거 위주로 풀고 문제를 많이 풀릴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방학 동안에는 웬만하면 빨리 끝내고요.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방학이 너무 짧아서. 끝나면 되게 짧던데? 방학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데. 자, AB가 실수일 때 이렇게 써있고, 요게 무슨 얘기인지. 이건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좋은 문제입니다. 자, 요게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림으로 가셔야 돼요. 평면좌표로 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서 내가 여기다 원점을 하나 찍을게요. 0,0.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에서 내가 3,4를 하나 찍을게요. 이렇게 찍을게요. 괜찮을까요? 자, 벌써 졸려요? 자, 얘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네.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P라는 점을 하나 찍었는데 걔를 A,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아직 제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요건 그럼 뭐예요? 요건 다시 얘기하면 O하고 P 사이의 거리죠. 괜찮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B라고 할게요. 3,4를요.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죠? PB의 길이가 되죠. 맞아요? 괜찮으세요? 다시. 얘는 이렇게 했으니까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얘는 A, B와 3,4까지 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아무데나 여기다가 P를 잡았어요. 그럼 결국 이 얘기죠. 아, 이거 더하기 이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그거에 뭐 최소값. 자, 그럼 다시 쓰면 이런 얘기네. 아, 얘가 5P 더하기 PB를 했는데 이게 제일 작을 때가 얼마야를 물어본 거예요. 다시. 이게 뭐라고? 짠짠 5P 짠짠 BP. 맞죠? 그러면 5P 더하기 PB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야?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괜찮아요? 눈치챈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뭘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요. 일직선 딱 이렇게 그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아무데나 P를 잡으면 되죠. 이게 제일 짧죠.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그럼 요거의 최소값은 5B가 되겠죠. 자, 다시 볼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P를 잡았어. 그럼 얘가 이게 뭐냐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죠. 그래? 보라색도 돌아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O에서 B로 일직선을 그어놔. 그런 다음에 P를 요 위에다 두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더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더하니까 짧아졌죠. 일직선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오케이. 그래서 P가 어디 있을 때? P가 선분 OB 위에 어딘가에 있을 때의 최소값이 OB가 되는 거죠. 자, 3하고 3은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겪고 나면 또 괜찮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아직 할만하죠? 아직은. 근데 여기 되게 계산 쉬워서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대수 봐서 얘기할 건데
계속 특강할 때 얘기할 건데, 수학은 그냥 보기에 편하고 이렇게 쉬운 애들이 있어요.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면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수학은 쉬운 개념은 무조건 어렵게 나오고요. 어려운 건 당연히 어렵게 나오잖아요. 다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쉬운 걸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찮게 봤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쉬울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5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와 Y축 위에 있는 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셔도 되고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그려볼까요? 대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쪽에 있겠네. 이쪽에다 이렇게 원점. 자, 마이너스 2, 4예요. 마이너스 2, 좀 내려와야겠다. 크게 가려고 했더니만. 마이너스 2에다가 자, 여기가 A예요. A 마이너스 2, 4 이렇게 있고요.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 있습니다. 좀 많이 멀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질문이 뭐예요? 이건 일직선 아니야.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와 Y축 위에 있는 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내가 지금 뭘 잡아놨냐면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이쪽으로 오면 얘가 짧고 얘가 너무 길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이겠지. 무슨 얘기냐면 아마 한 이쯤에 P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고. 이렇게 그래요? 자, 또 하나는 뭐라고? Q는 어디 있다고? Y축 위에 있어요. 한 이 정도 있겠다. 가봅시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이 길이가 같다는 거죠. 여기. 자, 문제 자체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구해야죠. 어떻게? 자,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뭐라구나? 네,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X, 0이라고 놓으셔도 되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해보죠. 그럼 P를 먼저 구해볼게요. 어떻게? AP의 길이가 BP의 길이랑 같다. 자, 집어넣을게요. 일단 처음이니까 C는 쓰는데 나중에는 아마 안 쓰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계산할 거예요. 이게 얘랑 자, BP예요.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에 3의 제곱 이렇게. 그냥 3의 제곱 써야겠다.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 거죠? 자, 양변을 제곱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4에다가 16이니까 20. 이렇게 되겠네요.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2A가 넘어오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5. 그러면 P의 좌표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Q로 갑시다. 여기 뭐라고 잡을까? 이렇게 잡을까요? 0, B라고 잡읍시다. 상관없어요. Y라고 잡으셔도 됩니다. 좌표니까요. 자, 이번에는 AQ랑 BQ가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앞에 4. B-4의 제곱. 뒤에, 밑에, 자, 얘랑 얘예요. 얘랑 얘예요. 1. B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양변 제곱할게요. 여기 20. 틀리나 보겠다. 맞아요? 괜찮아요? 계산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계산이 이렇게 느리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맞아요? 아니, 큰일 났네? 진짜 이렇게 느려요? 아니지?
아닌 거죠? 네, 지금 잘못 본 거죠? 좋아요. 넘어가면 좀 찝찝한데? 자, 이렇게 됩니다. B가 7분의 5가 되겠죠. 답을 보시면 B좌표가 뭐야? 0,7분의 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 많이 풀려야겠구나. 7번으로 갑시다. 이따가 푸는 거 보면 알겠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되게 계산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올라갈수록 더 학년이. 근데 계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3학년 때는 계산 연습 못해요. 그냥 기본적인 계산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7번. 그건 노력하면 돼요.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빨라질 수 있는 계산이에요. 다른 거보다. 진짜야. 자, 7번 볼게요. 2점 A. 자, 그리고 분명 그런 경우는 있죠. 아마 경험이라 있을 텐데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숙제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하는데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좀 잘 못하는데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이렇게 창피하다? 아니면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돈 내고 다니는 학원이지 않아요? 여기 지금 뭐 무료 수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 내고 다니는 학원이면 당당하게 뭘 배우러 왔으면 뭐를 물어봐야지. 표현을 해야지. 뭐가 창피해?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못 물어보겠어. 이건 나 빼고 다 아는 것 같아. 그럼 쉬는 시간에 물어보세요. 개별적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선생님한테 찾아오셔도 되고. 내가 나중에는 그것도 하지만 선생님 이제 카톡으로도 질문 받거든요. 내가 푸드 다시 보내줘요. 시험 기간에 되게 많이 해요, 이런 거는. 방법은 있어요.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창피하세요? 모르는 게? 그럼 되물어볼게요. 그럼 왜 안 해요? 해야죠. 근데 진짜 창피한 게 뭔지 알아요? 얘를 아직 우리가 안 겪은 건데 선생님은 하도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요. 뭐가 창피하냐면요. 우리가 수능을 봤어요. 아니면 이제 3학년 지금처럼 수시를 썼어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딱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능도 끝나서 정시까지 넘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중순 좀 넘거든요. 원서 다 쓰고 이럴 때니까. 크리스마스 날이 됐어요. 대학 붙은 친구들 놀재. 전화가 왔어. 근데 나 다 떨어진 것 같아. 나갈 거예요? 이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새해가 됐어요. 대학 못 갔다고요? 대학 못 갔어요? 새해가 되면 뭐가 와요? 설날이 오죠. 그럼 친척들이 다 모여. 하필 또 우리 집 큰 집이야. 근데 갑자기 엄마가 나한테 돈을 지어줘요. 잠깐 PC방에 가 있어. 새해인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친척들이 오면 못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조카 이번에 무슨 대학 가나? 대답할 수 있어요? 엄마가 창피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는 거야. 대답하기 싫을 테니까.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선생님 제자 중에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일을 할 때 지금으로 따지면 수시평점 1.7 정도 나온 애가 있었어요. 2대 이상은 갈 수 있는 성적이죠. 여자였거든. 되게 예민한 애예요. 수학은 무조건 1이 나왔었어요. 근데 얘가 내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시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애거든요. 진짜로. 부럽죠? 근데 얘가 정시로 전향을 했어요. 수시는 딱 넣었는데 자기가 쓴 데 다 떨어졌어요. 다 상향을 썼어요. 서울대, 연대고대 이렇게 썼습니다. 못 갔어요. 못 가요. 이건 이과 세면 서울대, 연대고대 못 갑니다. 1.5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뭐 아무튼 상관없지만. 근데 수능을 보러 갔는데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딱 봤는데 자기가 시험을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안 보고 나왔어요. 고시장에서.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3개월 동안 방 밖을 안 나왔어요.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선생님 전화를 안 받고 어머님은 계속 무시고 나는 이건 딴 반에서도 내가 이해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걔는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되게 실망한 거고 창피했대요. 나중에 3개월에 나와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걔는 그 다음에
재수해서 연대 갔어요. 지금 아주 잘 살아요. 3개월 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핸드폰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다가 멍 때리다가 이랬대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창피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시를 쓰려고 하는데 수시 내 성적표를 들고 컨설팅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을 만나 담임선생님이 딱 되게 너 이걸로 글쎄 인서울이 힘들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을 때가 진짜 창피한 거예요. 지금 사회인들이 겪고 있는 이거예요. 물론 뻔뻔할 수 있죠. 뻔뻔할 일도 있어요. 뭐 괜찮은 선생님 저는 뭐 공부 안 했으니까 수도권 갈 거야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평점 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막아낀 학년이죠. 지금 뉴스에서 계속 확정돼서 때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도가 잘못돼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내가 이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 우리로서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2학년한테도 얘기하지만 3학년들이랑 선생님이 지금 상담하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걔네가 무슨 얘기하게요? 학점 얘기할 때 선생님 제가 작년에 그거 하나만 더 맞았으면 2등급인데 그럼 제가 원하는 평점 나와요. 이 얘기해요. 나는 기억 못하고 이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문제. 내가 실수를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거 하나만 더 맞았으면 이게 내 대학을 갈라요.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거. 3학년들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지 빠진 것 같은데? 주식? 반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창피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다 보면 돼요.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제도를 걱정하는 것보단 공부를 하는 게 나은 걸로. 자, 7번으로 돌아갑시다. 미안해요, 자꾸 딴 얘기해서. 원래 이게 선생님이 수업하다 자꾸 딴 데로 빠져요. 한 번은 30분 동안 딴 데로 빠진 적도 있어요. 얘기해줘야 돼요. 선생님 수업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요. 자꾸 딴 데로 간단 말이야. 선배들 얘기, 대학 얘기, 하는 얘기 자꾸 빠지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 7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에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x 플러스 y 플러스 3는 0.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조금 어렵죠. 지금 했던 얘보다. 근데 점좌표를 많이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진짜 계산이 빨라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아마 얘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제가 대충 그릴게요. A가 여기 있을 거야. 뭐 B가 여기다가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일이야. 뭐 약간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요. 약간 이런 형태가 됩니다. 되실까요? 정확하게 그리면 더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점 P를 하나 잡아보죠. P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그러면 P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A, B를 잡았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건 상관없어. 문자에 너무 생각되지 마. A, B가 아니면 안 된다. PQ를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는 이 위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얘가 이 위에 있다는 건 2A 플러스 B 플러스 3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네. 여기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괜찮죠? 이제 조금씩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있군요. 좋아요. 아니라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모르면서 이런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다시 물어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가 뭐라고? 네, A 분모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도 P, AP, BP를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쓸게요. 2,1, 여기가 마이너스 3,2 이렇게 됐어요. 저쪽으로 써야 되는데 잘못 왔구나. 그러면 잘못 그렸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루트 A 마이너스 2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은 같이 풀자고 했다. A 플러스 3의 제곱에 B 빼기 2의 제곱. 그럼 양변을 제곱할게요. 같이 해.
그래야 암산이 빨라져. 암산이 빨라진다는 건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거야. 나중에 선생님이 다 안 풀어요. 그냥 막 달릴 거예요. 조금 본인들이 빨라지시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지웁시다. 됐죠? 넘길까? 여기 있는 걸 일로 넘길까? 이렇게.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얘네들은 5예요. 넘으면 여기가 8, 틀렸나 보라고. 의심하란 말이 항상, 저게 잘 풀고 있나? 이렇게. 틀리진 않았나? 잡아내라고. 괜찮아요? 이렇게 갑시다. 나는 얘기 안 하면 계속 달릴 거야. 자, 이거예요. 저기는 2a 플러스 b가 뭐야? 마이너스 3이죠. 뺍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b도 마이너스 1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중에 다 활용 문제에 다시 나오고 합니다. 15페이지 갈까요? 활용으로 바로 넘어가네요. 조류 좀만 참으세요. 몇 개만 더 풀고 쉴 거예요. 일단 상담도 해야 되고 오늘 막 선생님은 엄청 진도를 많이 나가겠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상황은 보자고요. 자, 9번.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활용입니다. 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네. 도형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려보시고, 많이 보시고,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세 점이 있는데, A가, 그냥 가지. 4, 마이너스 3, B가 1,2, C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일까요? 세변의 길을 다 구해야 돼요. 무슨 삼각형인지 알려면. 그냥 단순 노가다 문제예요. 한번 죽어보죠. 자, A, B. 암산으로 갑시다. 따단, 9. 따단, 20. 그쵸? 틀리나 보랬다. 자, BC. 따단, 눈에 너무 보이잖아. 보이지 않니? 5에다 3이네. 여기도 29. 엥? 똑같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같으면 정삼각형, 얘가 틀리면 뭐 다른 녀석이겠죠. 자, 이렇게 갑시다. 틀리나 보라 했어요. 분명히. 자, 루트 64 하고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물론 끄집어내셔도 돼요. 근데 그냥 봐봐. 얘네들이 반대해서 끝나면 안 되지.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 더하면 얘가 되네요. 맞죠? 네. AB 제곱에다가 BC의 제곱을 하면 CA 제곱이 되죠. 그건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뭘 써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가? 각 B가 아니면 뭐가? CA가 빗변인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뭐라고 썼니? 그렇죠. 각 B가 90도인 이라고 써있죠. 지금 현 가람 전 붕대 이름 있었는데 아까? 거기는 진짜 예전에 선생님이 정말 분기할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쳤다는 애들 중에. 한번 2학년 시험이었는데 꽤 쉽게 나왔거든요, 시험이. 근데 이제 백점자가 많이 나오고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선생님들이 서술형 채점 다 셨어요. 그래서 찾아, 감점할 때. 그래서 다 깎았어요. 층을 나눠버린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엄청 짜증난 적이 있어요. 우리 애가 100점이었는데 98점으로 왔더라고요.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 깎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디테일한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11번 볼까요?
자, 세점 A, B, C가 꼭지점을 삼각형 A, B, C의 외심입니다. 외심. 외심. 뜻이 뭐죠? 그냥 뜻. 거기 써있어. 써있네. 아무튼. 써있어요. 물어보려고 했더니 써있네. 자, 외심 뭐예요? 외정원의 중심이죠. 성질은, 성질까지 써있네. 자,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의 거리는 이런 거리가 같다. 이런 너무 친절한 문제집이었군요. 안타깝네요. 선생님 계속 물어볼 거예요. 뭐 대충 일단 드리겠습니다.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자, 여기 이 정도의 중심이 있으면 반지름이니까 다 같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P라고 써있구나.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노가다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 노가다예요. 자, 선생님 요번에는 다른 문자를 좀 써볼까요? 여기를 우리가 P, Q라고 잡읍시다. 자, A가 뭐냐면 이거 선생님이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좌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4, 마이너스 2. 여기가 0,6,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해보죠. 자,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거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와 CP의 길이가 다 같은 겁니다. 너네가 싫어하는 것, 선생님이 싫어하면 너네도 싫어하겠지. 자, AP로 갑시다. P 빼기 4의 제곱에다가 Q 플러스 2의 제곱이. 자, 루트. 이번에는 P의 제곱에다가 Q 빼기 6의 제곱. 그리고 P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Q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요?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풀어. 뭐 이렇게 두 개씩 풀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P제곱에 8P, 16, Q예요. 9,000원 구해서 미안. 4Q, 4는 P제곱에 Q제곱 마이너스 12Q 플러스 36. P제곱 6P9 Q제곱 6Q 이렇게. 일단 지울 걸 똑같이 지워. 그런 다음에 이제 A하고 B하고 C가 같다라는 연립방 정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그러잖아. 되게 귀찮아. 그렇다는 건, 귀찮다는 건 뭐야? 계산이 많다는 얘기니까. 계산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 풀고 이렇게 두 개 풀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8P. 넘어오면 플러스 16Q는. 왜 이래? 22고 넘어갔으니까 여기 16이 되겠죠. 하나 되고요. 여기. 넘어갑시다.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길까? 이쪽으로 넘길까? 얘를 이리로 넘길게요. 여기가 6P. 플러스 18Q. 하고, 18을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결정해요.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8로 했어. 마이너스 P 플러스 2Q가 2. 6으로 해. P 플러스 3Q가 3. 더해요. 그럼 Q가 1. P가 0. 이렇게 되겠다. 잘 풀었나요, 선생님? P의 좌표는 0,1.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13번부터가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문제 형태가 나옵니다. 자, 13번 볼까요? 자, 2점 A가요. 요거는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P의 최소값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일단 그려볼게요. 이게 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1, 2, 여기 A 쓰고요. 그 다음에 3, B 이렇게 있다고 치죠. 봐요? 보세요. P가 X축 위에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P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보통 이거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축에서 같은 방향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이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요. 반대쪽으로. 거울. 자, 어떻게 할 거라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B를 여기로 내려요. 이렇게. B-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잘 봐. 지금 이 노란색처럼 이거 더하기 이거면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잖아요. 해칭이니까. 그럼 이거 더하기 이게 된 거죠. 맞죠? 자, 하나 더 해볼게. 아까 거랑 약간 비슷해. 만약에 내가 여기에 P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걸 한 거거든. 근데 이 길이랑 이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랑 똑같죠. 맞아요? 그럼 최단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다이어트로 그어버려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를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자 보세요. 여기랑 길이가 똑같거든. 이거 더하기 이게 최단이라고. 왜? 일직선이. 대칭으로. 노란색!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랑 이거 더한 거니까 많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파란색!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간색! 일직선이면 이거 더하기 이건 이제 일직선이 되는 거니까 길이가 짧죠. 이렇게. 제일 짧다고.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얘기?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뭐라고? A, B, 다시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 안 되면 물어봐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여기니까 얼마야? 루트 4에다가 9점. 이게 돼. 이해 되셨습니까? 대칭이라는 건 거울이야. 이거에서 거울, 반대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대칭이라서. 자, 하나만 더 풀고 싶시다, 우리. 15번. 자, 두점. A가 2,4고요. B가 6,6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도 자주 나오는 중에 하나예요. AP, BP의 제곱의 최소값. 이게 최소일 때 뭘 물어봤습니까? 그때의 P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얘는 그래프를 활용한 거잖아요. 쟤는 그냥 계산이에요. 요가다 계산. 그래서 처음에 이런 문제들은 그냥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고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P라는 걸 우리가 X, Y라고 붙여. 랜덤으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해볼게요. 자, 제곱이니까 그냥 갑니다. 일단 쓰자. X-2의 제곱, Y-4의 제곱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X-6의 제곱, Y-6의 전체 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계산해야 돼. 방법이 없어. 틀리나 보라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라지는 데가 아니야, 여긴.
그래서 2의 x제곱에다 짠, 짠 이렇게 적고요. 일단 적을 것만 짠, 짠 이렇게 적읍시다. 여기는 20에다가 72 이렇게 됩니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지? 자, 묶을게요. 여기 바로 갑니다. 맞아? 응? 500. 그래요? 자, 2에 여기는 500.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 만들었어요. x-4제곱 y-5제곱 플러스 얼마? 66배면 되잖아. 얼마? 26? 그죠? 32 빼야죠.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끝까지 보라고. 괜찮다면서요. 자, 마이너스 80. 82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안 풀고 약간 계속 스킵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난 계속 달린다니까, 틀려도. 됐죠? 그럼 얘가 질문이 뭐야? 얘 지금 이거 왜 구한 거야? 저거 최소값이잖아. 그때 뭘 구하는 거야? P의 좌표죠. 그럼 최소값 쓰려면 제곱이고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죠. 따라서 어디요? 네. 이렇게 결정했네.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엄청 어렵진 않죠, 아직까지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 17페이지에 어떤 애가 나와 있냐면 이런 애가 하나 있습니다. 중선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자기 이름 붙인 거죠. 그 만든 사람이. 이게 뭐냐면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와요. 그리고 그 1학년 때 시험에서는 이 녀석이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보면 삼합형 ABC가 있는데 이렇게 BC의 중점이 있습니다. 여기 M이라고 이렇게. 이 글이랑 같은 거거든요. 요걸 중선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에서 대변의 중점에다가 그는 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본 적이 있을걸요? AB제곱, 사이드 AC의 제곱이 뭐랑 같냐면요, 중선. 이거랑 두 개 중에 하나, B가 더 많으니까 B를 쓸까요? 더하기 BM의 제곱을 한 거에 두 배랑 같다라는 거. 이게 파푸스의 중선정리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증명을 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보세요. 네,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좌표평면에다가 저 녀석을 집어넣을 거예요. 쟤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여기를 B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잡고 얘가 줄기 딱 가운데가 되는 애를 원점으로 이렇게 세팅해 놓는 겁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아무데나 하나 이렇게 잡아요. A. 여기 좌표를 내가 A, B라고 잡을게요.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쪽으로 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C, 0이라고 적고 여기를 마이너스 C, 0이라고 잡고. 이럴까요? 자, 그럼 저기에 좌변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뭐야? AB의 제곱 AC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요거랑 자, 오늘 배운 걸로요. 루트 A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B제곱 더하기 루트 A 마이너스 C 제곱에다가 B제곱. 네, 제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제곱이니까.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잘 봐. 여기에 2AC가 나오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2AC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아? 아, 2배의 a제곱이랑 c제곱이랑 b제곱이 나오는 거지. 돼요? 계산을 그냥 스킵해버렸는데. 괜찮죠, 이 정도는? 제곱인데 뭐. 자, 이제 우변을 볼까요? 뭐예요? 일단 2배를 나중에 하자. 우변에 있는 AM의 제곱에 BM의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자, AM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 5A의 길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A제곱 B제곱이 더하기 요 길이가 C잖아. 그래서 여기 C제곱이 돼요. 보이시죠? 네. 2배 한 거.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책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걸요? 똑같이? 선생님이 한 거랑. 그럼 요걸 토대로 17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냥 이 그림 쓸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BC에서 AB가 6, AC가 루트 26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8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너무 뭐 뻔한 문제라. 근데 이 중선 정리는 나중에 킥으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마지막 킥. 근데 그럴지를 몰라요. 답을 알고 나서야 이거였구나. 그래요? 여기다 넣을까요? 어떻게 하라고? 36 더하기 26은 자 2배에 여기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넣을까요? 그러면 x제곱에다가 플러스 4죠? 4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16 이렇게 결정. 그래서 여기가 60이라서 31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x제곱 플러스 16이 되겠죠. 따라서 x제곱은 얼마? 그래서 x의 길이가 15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그거는 나중에 킥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푼 문제 풀 수 있죠? 약간 좀 풀 수 있죠? 자, 내분점 배워볼까요? 네, 수학에는 한자가 되게 많아요. 내분, 안에서 나눴다 라는 뜻이에요. 외분, 밖에서 나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별건 아니고요. 일단 맨 처음에는 수직선에서 보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은 항상 수직선입니다. 뭐 오늘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도를 많이 내가 생각은 없었어요.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X1의 좌표.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X2의 좌표라고 하죠. 근데 여기 P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내가 모르는 X좌표라고 한다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즉 P가 성분 A, B를 M 대 숫자예요. M 대 N으로 매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잘 봐요. 증명을 아예 다이렉트로 할 거니까. 그럼 이 좌표가 얘네 둘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 M 대 N이라는 거죠.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BA를 M 대 N이면 여기서 M 대 N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성분을 읽는 순서가 중요해요. 조심하시고. 자, 그럼 생각해볼게요. 이게 결국 이런 얘기죠. AP의 길이 대 PB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길이가 M이야, 길이가 N이야 이렇게 해도 되지만 비율이니까. 이해했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겠죠. 맞나요? 그래서 N배의 PB가 N배의 AP가 되는 상황이 돼요. 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비율을 따질 건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좌표에서. 맞아요? 그럼 여기서 AP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X 빼기 X1이 되고 PB의 길이가 이게 X2 빼기 X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되겠죠? M에 X2 빼기 X1이 N에 X-X1 이렇게 결정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X좌표예요. 여기 좌표. 오케이? 돼요? 자, 정리합시다. X2 마이너스 여기 X죠? 여기 왜?
여기 x죠? 미안. 잘못 썼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또? 얘기해주세요. 이상하면 얘기해주세요. 자, m의 x 빼기는 n의 x 빼기 n의 x1입니다. 얘를 1로 보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죠. m 플러스 n의 x는 자, 얘가 1이 가요. 그래서 m의 x2 더하기 n의 x1 이렇게 결정해요. 따라서 p의 x좌표는 네, m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으로 결정합니다. 여기 내분점의 좌표예요. 물론 숫자를 넣는 거죠. 근데 외분 되게 쉬워요. 봐봐. 여기가 m 대 n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곱해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는 거죠. m, x2, n, x1 이렇게.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 상황에서 m하고 n이 같으면 p가 뭐가 되죠? 중점이 됩니다. 그렇죠? 중점. 예, 요 비리과 요 비리 같으면 딱 가운데가 되는 거니까. 그럼 되게 쉬워요. 뭐야? 아, x좌표는 네,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자, 그럼 이번에는 외분을 한번 해볼까요? 외분을 하는 게 낫냐? 평면 좌표가 낫냐? 얘는 무슨 순서 들었어? 좌표를 했구나. 좌표부터 합시다. 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으로 갈게요. 어려워요? 아마 문자가 많아서 어려울 텐데 숫자 하다 보면 괜찮아요. 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X1, Y1 이렇게 되고요. 여기 쭉 가서 여기에 B에 X2, Y2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또 P를 잡을 건데 역시 이게 M 대 N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똑같이. 저기 있는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여기가 X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X2예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X, Y라고 하면 여기 좌표가 X죠. 되세요? 그런데 딴짓하지 마시고요. 다 보인다니까? 자, 요렇게 나누시면 아니면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눌까요? 이렇게 나누시면 얘랑 얘랑 닮음이죠. 닮음의 기대비가 몇 대 몇이요? m 대 n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2고 얘가 3이야. 그럼 여기도 2 대 3이겠지. 이해되세요? 닮음비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m 대 n의 비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방금 했듯이 x좌표가 m 플러스 n 분의 자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m에다가 뒤에 거 n에다가 앞에 거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y1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y2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가버리면 자 이번에는 얘가 m 대 n이면 이거랑 이것도 m 대 n이죠. 닮은 비에 의해서 2 대 3이면 2 대 3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m 대 n의 비율을 갖죠. 이게 y좌표라고 한다면 그래요? 그럼 여기서 y좌표가 네 똑같아요. m 플러스 n 분의 둘이 더하고 자 얘랑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m의 y2 n의 y1 형태로 결정이 됩니다. 되세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걸 이쪽에다가도 하고 이쪽에다가도 한 거야. 비율로. 따라서 내분점 P의 좌표가 외우기 쉬워요. m의 뒤에 거 n의 앞에 거 n 플러스 n 분의 m의 뒤에 거 n의 앞에 거 형태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평면좌표에서의 두 점에 대한 내분점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이건 내분점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거야? 아예 안 했어? 외분점이 없어졌니?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얘기 듣긴 했는데 외분점이 사라졌나 본데. 외분점을 뺐다는 얘기가 이거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저긴 있는데. 블루에는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볼게요. 뺀 거 맞구나. 안 하셔도 되겠네. 오케이. 이게 원래 외분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 개정되면서 빠졌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다행히 분류에 없네요. 웬일이래? 자, 그럼 거기 있는 거 몇 개, 한두 개만 풀어볼까요? 25번 볼게요. 야, 외분점이 사라지면 패턴은 어떡하냐? 자, 25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라는 점이 10,-3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6,5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A, 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선생님 얘기했죠.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를 1대3으로 내분하면 P, 3대1로 내분하면 Q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얘들아, 일단은 선생님이 이걸 식으로 풀 건데 내가 좀 이따가 직선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거 해볼까? P는 어떻게 돼요? P의 X좌표. 자, 1대3입니다. 그럼 바로 가요. 1 더하기 3 하시고. 자, 1에다가 뭘 곱하겠다고? 뒤에 거. B가 뒤에 거. 괜찮죠? 네, 마이너스 6 하시고, 더하기 3의 앞에 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3 하고, 1의 뒤에 거. 3의 앞에 거.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B. 자, 밑에가 4예요. 30에서 6을 뺄 거야. 24죠? 얼마야? 6, 여기는요? 5인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계산하고 있는 거지? 자, 추가할게요. 이번에는 3 더하기 1에 여기서 여기 숫자만 바꾸면 돼. 3 곱하기 마이너스 6에다가 1 곱하기 10 이렇게. 여기도 3 더하기 1에다가 3 곱하기 5에다가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계산 빨리빨리. 여기 얼마야? 18에서 14니까 Y. 맞죠? 괜찮아요? 여기는? 여기 15에서 그렇죠. 3.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잘 봐봐. 잘 봐봐. 이렇게 계산하는 건 편해요. 저기 있는 거를 생각했을 때 10,-3이면 여기 있고 마이너스 6,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가 A야. 10,-3. 그 다음에 여기가 B야. 여기가 마이너스 6,5. 괜찮아요? 그냥 선생님 맘대로 그린 거야. 그럼 3대1이라는 건 결국 이거다. 얘네를 반띵한 다음에 반띵하고 반띵. 그리고 여기가 P야. 아니지. 반대지. A부터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P야. 여기가 Q야. 이런 얘기죠. 다시 1대 3, 3대 1. 이해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네, 나누세요. 자, 이 길이 얼마예요? 높이. 여기서 여기야. 이거 8이다. 맞아요? 자, 여기 얼마예요? 16이에요. 맞죠? 길 2배네. 자, 그럼 끊어봐봐. 자, 이걸 4칸으로 자른 거잖아. 높이를 4칸으로 자른 거야. 맞아? 그럼 여기 높이는 뭐가 되겠어? 둘 내려와. 그치? 그럼 여기, 3.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몇 칸 가? 하나, 둘, 셋. 맞아? 그치? 여기서 몇 칸 온 거야? 몇 칸 온 거지? 이거 마이너스. 뭐예요? 이해했어, 선생님 얘기? 자, 여기. 마이너스 6에서 이렇게 나누시면, 넷이니까 4를 더했다고요. 괜찮아? 여기는요? 빼! 4를. 얼마? 6, 얼마 올라갔어? 2 올라갔지? 마이너스 1, 바로 나와요. 이해하셨죠? 계산을 해도 되고, 머릿속에 그려도 되고. 편하신 방법이에요. 자, 27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해야 나중에 내가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계산만 하는 건 선생님은 별로.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한테.
자, 해볼까요? 이번엔 거꾸로 갑니다. A에 2,A가 있고 B가 마이너스 3,6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분 AB를 얘를 뭐라고요? 3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요게 P인데 걔가 어디 때? X축 위에 있다. 위에 이렇게. 위에 있을 때 P의 좌표와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해볼까요? 뭐 X좌표는 솔직히 그냥 바로 나와요.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자, X좌표 구해볼까요? 내분 자 3대2 3 더하기 2 자 바로가 3이랑 얘랑 마이너스 9 더하기 4 이거 얼마? 마이너스 1 자 Y좌표로 갑시다. 3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3이 여기 이렇게 되고 2가 여기 근데 이게 뭐 해야 돼? 0이어야죠.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A가 얼마야? 마이너스 좌표 끝났죠? 이렇게 이 얘기예요.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야 너무 공식만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다음부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이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그래서 요 프린트는 21페이지까지만 풀어오셔도 되고요. 근데 뒤에 좀 더 풀 수 있으면 풀어오시고 29번부터 36번은 선택 그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블루는 불러줄게요. 유형을 선생님이. 자, 맨 앞에 뭐 1번부터는 쭉 계속 푸시고 삼각형 모양까지 풀고 그 다음에 내분점도 혹시나 어려운 건 뺄게요. 6번 유형까지 푸세요. 그 다음에 7번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7번은 패스. 8번은 풀 수 있어요. 형사의 성질이니까 8번은 푸시고 그 다음에 9번 안 했어요. 그 대신 10번은 풀고 이해했죠? 네, 9위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다음 시간에 막 선생님이 그런 사람 있어. 분명히 자기가 표시해놓고서 그거 풀고서 모르겠다고 질문해. 안 했는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날 혹시 나는 질문이 많다. 조금 일찍 오세요. 그리고 잘 해오시고 선생님이 이따가 문제 아니면 내일까지는 문자 보내주세요. 단톡방에 열 거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